웃긴 얘기죠 사실. 후반기 원구성이 미뤄질 때를 대비해서 전반기 국회의장의 임기를 무기한 연장하려는 꼼수다라는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후반기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하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후반기 국회 때는 뭐 이 의석수 배분이 뭐 바뀌나요? 민주당이 예를 들면 막 분당을 한 3개 정도의 정당으로 나눠져 가지고 일당의 뭐 지위가 바뀌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김한규 의원이 이걸 제출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반론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새 국회의장을 뽑지 못하고 원구성 협상이 안 되면은 전임 국회의장은 못 뽑나? 그 다음 상임위원장을?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임 국회의장이 후반기 국회의장 역할을 잠시 대행하면서 후반기 원구성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혹시 모르겠다. 이건 법률적으로 봐야 되겠네. 그 방법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뭐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어떤 방법이든 후반기 원구성에서도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민주당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구도가 네. 중간에 뭐 선거를 다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반론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국회법 개정이나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가 운영위입니다. 국회 운영이에요 이게. 근데 운영위를 민주당이 또 가져갔잖아요. 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요 중에 아마 이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바로 처리할 거 그리고 좀 협상을 또 해볼 것 등등의 우선순위가 있긴 하겠지만 이 중에 일부는 또 어쨌든 운영위를 민주당이 쥐고 있고 그다음에 법사위도 민주당이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은 법안의 경우에는 바로 또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원구성 협상이 다시 예를 들면 그게 후반기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원구성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질질 끌려가는 그러한 시일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요것까지도 아마 2중 3중의 어떤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입법 활동을 하는 걸로 보인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대화, 협상 이런 게 실종된 국회의 그 단면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치 영역이 점점 좁아지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세세하게 다 규정해 버리는 것이기도 하고 그 규정에만 매달려 가지고 일종의 이제 뭐 버티기 전략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또 다른 규정들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애초에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9개월이 필요하다라는 그건 것도 너무 길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원래 그 취지는 그걸 다 꽉 채워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협상을 열심히 해서 절충안을 도출해내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라는 취지지 않습니까? 네. 그 기간을 충분히 두자라는 취지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꽉꽉 다 채워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그런 합의는 없고 그냥 평행선을 그리는 시일로 그냥 채워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시도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시도에 대해서 여당이 뭔가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여당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느냐. 네, 동아일보 4면을 보여주십시오. 제목이 우왕좌왕 여당 이틀 의총 열고도 야당 독주 대응책 오늘 다시 논의 이렇게 돼 있네요. 우왕좌왕. 그러니까 엊그제에 이어서 어제도 의원총회를 요즘 뭐 매일 의원총회 이것도 좀 보기 쉽지 않은 장면인데 매일 의원총회를 국민의힘이 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백가쟁명식으로 의견이 쏟아지고 당론은 정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등 초강경 대응 필요성이 거론된 것과 달리 어제 의총에서는 싸우더라도 국회 내에서 싸워야 한다는 신중론도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오늘 또 다시 또 의총 또 연다 그래요. 근데 무슨 결론을 낼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제 의총을 소개해드리면 2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했지만 소득 없이 회의를 마쳤는데 한 참석 의원은 어제는 초선들이 앞장서서 강경 노선을 주장했다면 오늘은 중진 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투쟁하는 모습이 뉴스에 많이 나오게 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또 회의가 공존하는 느낌이었다 이런 말도 전했다고 하는데요. 초선 의원은 우리가 야당도 아닌데 국회 일정을 마냥 거부만 할 수는 없지 않냐는 의견도 나왔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우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만 국회에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결의안에서 우 의장이 전날 본회의에서 편파적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고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렇게 뭐 결의안에 적었지만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계속 부담스럽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집권 여당이 저렇게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여론들이 나오니까 지금 여권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야당이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결국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할 텐데 이 행사 외에는 아무런 이 협상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법 시도를 저지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도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내 주류인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불만도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가 결국 국정 운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한 친윤계 핵심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전부 대통령실 부담으로 돌아갔다. 언제 당이 나서서 싸워져 봤냐? 라면서 당 차원에서 거부권을 마구 행사해달라고 하기보다 여야 합의를 통해 최소한 독소 조항을 빼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하고요. 영남 지역 재선 의원도 집권 야당이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수록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간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게 분위기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친윤계 핵심 의원이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를 잘 내용을 보면은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실에든 당에든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거부권 행사한 대통령한테 있느냐? 아니면은 그 중간에 야당을 잘 협상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쨌든 정리하지 못한 여당에 있느냐의 문제에서 친윤계 핵심 의원이라는 분은 여당이 중간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잘 만들었어야지 합의를 잘 해가지고 여당이 대통령한테 결국 대통령한테 부담을 준 결과가 됐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거부권 행사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맞물려 있는 거지. 그렇죠. 대통령 눈치 보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거지 어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그 답답한지가 예, 여기 기사에 쭉 나오는 게 이런 내용도 나와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의총만 반복하다가는 결국 원내 지도부의 리더십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라는 대목에서 원내 관계자가 당내에서 지도부를 향해서 앞으로의 전략과 전술이 뭔지 확실한 컨셉과 액션 플랜이 없으니 더 많은 고민을 해달라는 주문이 많다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의원들이 일일이 당론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협상 및 주요 결정 과정을 원내 지도부에 일임을 하는 건데 이렇게 의총에 오히려 지도부가 의지하는 것은 대응책 마련을 더 힘들게 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러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도부는 의원들한테 의총을 열어가지고 지혜를 좀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고, 의원들은 아니 지도부가 전략을 가져야지 우리한테 맨날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이런 대응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 또 국민의힘은 자체 국회 일정을 일상적으로 소화하는 방식으로 당 차원의 무슨 특위를 계속 연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특위는 입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상임위를 가동하고 당론 법안을 몰아칠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무기력해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지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 똑같은 얘기가 중앙일보 3면 기사에도 나옵니다. 중앙일보 3면 기사를 보여주세요. 야당 상임위 7개 줄 때 받아라. 이런 압박에도 무대책 여당.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책이 없는 거죠. 여기 보면은 국민의힘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도상으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받아야 할지를 놓고 여당 의원총회에서는 주장이 엇갈렸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참석자는 야당일 때는 비판하고 투쟁하면 됐지만 이제 여당이지 않느냐. 국방, 외교, 정보위 등도 중요한 상임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했고 다른 참석자는 다 그냥 내주자는 의견. 그러니까 민주당이 18개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 6. 그러지 말자는 의견이 4 정도였다. 너무 의견이 다양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의총은 오늘도 재소집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는 게 이렇게 의견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인 거다. 마땅히 뭐 방법이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